안녕하세요. 워드 프로세서 실기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서정아 서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타일은 개요라는 것부터 적용을 할 거니까요. 개요라는 곳에다가 커서를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6을 누르시면 스타일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자,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요 1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고 연필을 눌러서 수정을 합니다. 자, 여백부터 나와요. 그래서 문단 모양 들어가서 왼쪽 여백을 0으로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휴먼 고딕이라고 하는 거 나오고 요거니까 설정으로 해서 마무리하시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글자 모양에서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그리고 휴먼 고딕이라고 여기서도 직접 쓸게요. 휴먼 고딕 인터. 자, 그리고 진하게까지 들어가네요. 설정했어요. 다시 한번 설정해서 스타일 1은 끝내주고요. 그 다음 스타일 개요 2번이죠. 자, 개요 2번이라는 거 연필 눌러서 여백에 15만 들어가네요. 그래서 문단 모양이 왼쪽 여백에 15라고 하는 걸로 변경합니다. 자, 설정해서 마무리했어요. 다시 한번 설정. 자, 그 다음에 표 제목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표 제목은 기존에 있지도 않고 여기 수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도 않죠. 그래서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표 제목이라고 설정합니다. 표 제목. 자, 표 제목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스타일 이름을 표 제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종류에는요, 문단이라고 하는 거 잡혀 있습니다. 자, 글자 모양에서요, 도둠체라고 하는 거 선택하시고요. 입력하시고요. 엔터. 그리고 11포인트. 그리고 진하게라는 거 눌렀어요. 그 다음에 장평이라고 하는 거가 98% 되어 있고요. 자가는 빼기 2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설정하셔서 문단 모양의 가운데 정렬까지 넣었습니다. 설정. 자, 그 다음에 추가까지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 추가하죠. 더하기 눌러서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 문헌. 그리고 스타일 종류 문단이고요. 자, 신명조라고 하는 건 나오니까 글자 모양 들어가요. 자, 신명조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포인트는 9포인트. 그 다음에 내어쓰기가 나오니까 우리 문단 모양으로 넘어가요. 자, 내어쓰기라고 하는 거 선택하셔서 글자 20이라고 하는 거 눌렀어요. 자, 줄간격이라고 하는 거 120%로 변경했습니다. 설정해 주세요. 추가 그리고 설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스타일을 설정하셨다면 적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개요라는 것에 클릭하시고요. 우리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무엇을 누르시냐면 개요 1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이제 2번을 하셔야 하니까 또 커서를 누르시고 여기도 개요 1번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내용상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개요 2번을 눌러주셔야겠죠. 개요 2번. 자, 그 다음에 태양광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개요 1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도 여기부터 Shift 여기까지 누르셔서 개요 2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참고 문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표 내용도 표 제목까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일이 끝났으면 8번 각주를 들어가 볼게요. 각주는 위치를 확인하셔야 하니까요. 미리 보기에 가셔서 각주 지금 1번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각주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주는 위치는요, 여기 표 제목의 끝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주석 넣기에서 각주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가 된 대로요, 우리 여기 자료라고 하는 거 입력하시고, 자, 띄어쓰기에서 콜론을 넣어줍니다. 태양광협회라고 하는 것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에 해당하는 설정을 보셔야 하니까, 자, 각주는요, 도둠체고요. 도둠체. 그러면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도둠체로 변경합니다. 도둠체. 자, 그리고 나서 9포인트는 똑같네요. 그리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지금 1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괄호도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하이퍼링크 설정하는 게 있네요. 같이 이어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14번 보시면은 하이퍼링크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우리가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까지 들어가요. 연결 주소는 우리 연결할 대상은 웹 주소로 변경하시고요. 연결 대상에다가 우리가 W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똑같이 입력합니다. 자, 되셨으면 넣기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9번 표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의 크기부터 먼저 차례차례 해보면은 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기본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위치에 해당하는 크기에 해당하는 것이 79라고 되어 있어요. 79.99. 네, 78부터 80이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설정한 것이 맞고요. 높이는 좀 다릅니다. 그쵸? 우리가 한 칸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칸에 관련된 거니까 높이는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들어온 김에 마무리를 설정하시면 마지막에 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모든 셀의 안 여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2mm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설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설정을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설정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한 거고요. 그 옆으로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빼먹기 쉬운 부분인데 자, 오른쪽에 여기 문단 모양에다가 클릭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클릭이 잘 안 되네요. 이럴 때는 왼쪽에서 화살표가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삼각형의 위치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요. 클릭하시게 되면 가운데 정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문단 모양의 커서를 클릭하시면 된다면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으니까 아예 이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목행이라고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제목행이라고 하는 건 첫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표셀 속성에 들어가시면 여백이라고 하는 거 아니네.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행이라고 하는 거가 선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목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범위 지정하시고 자, 셀 배경색, 그러니까 표 메뉴에서 여기 셀 배경색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면은 RGB 값을 제공해 주니까요. 다른 색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게 빠르세요. 그래서 255, 그 다음에 102, 그리고 0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주황이라고 하는 걸 설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에 굴림이라고 하는 거를 넣었고요. 굴림. 그리고 파랑이라고 하는 글자 색상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파랑이라고 하는 거 다른 색 눌러서 RGB 값 선택합니다. 자, 진하게라고 하는 것까지 선택하시고요. 가운데 정렬하는 것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합계행은요, 또 똑같이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배경 색상은 노란색, 다른 색 누르셔서 노란색의 RGB 값 넣어주시고요. 설정, 글자 모양이 여기도 굴림이네요. 굴림, 엔터, 그리고 파란색.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대로 앞쪽에 있는 아이콘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진하게까지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 모양이 나오는데요. 선 모양에 해당하는 거 우리 미리 보기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미리 보기 보시면은 안쪽은 다 실선이고 제목 밑에 이중선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없네요. 그쵸?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우리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 모양 안쪽은 실선, 그럼 안쪽 전체를 하셔야 하니까 실선 들어가고요. 자, 우리 범위 지정에서 선에 관련된 거니까 라인 L 눌러줍니다. 자, 실선 0.12 기본입니다. 그리고 표 바깥쪽에 위쪽 아래쪽은 실선 0.4mm로 하래요. 자, 0.4mm로 변경하시고 위쪽과 아래쪽 선만 적용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 선 없음을 지정을 해주래요. 그래서 선 없음을 눌러서 바로 적용을 해징해 주세요. 선 없음을 누르셔서 왼쪽과 오른쪽만 없애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목 행과 요거는 좀 다시 블럭을 지정을 하셔야 하니까 설정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제목의 아래쪽과 그 다음에 합계의 위쪽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라인 L 눌러줍니다. 자, 이중실선이래요. 자, 이중실선 선택하시면 0.5가 바로 되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자, 되셨으면 설정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우리 미리 보기와 같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합계를 산출하는 거 나와 있고요. 표 위에 캡션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에서 캡션하는 것까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캡션은 미리 보기를 보셔도 이렇게 캡션이 위쪽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를 클릭하시면 상단 메뉴가 바뀌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이 캡션의 메뉴예요. 그래서 위쪽을 눌러서 오른쪽 정렬까지 눌러주시면 요거 다 지우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단위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정을 했고요. 문제를 다시 보시더라도 위쪽하고 오른쪽 정렬까지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캡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에서는 11번까지 그러니까 9번, 10번, 11번까지가 표가 문제에서는 끝이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 상세 지문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표와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표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합계가 들어가는 것을 가운데 정렬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고요. 가운데 정렬, 그러니까 위쪽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표에 해당하는 합계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샘플에 해당하는 것은 한 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표의 크기가 동일하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지원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한 줄 처리가 되도록 조금씩 밀어서 모두 다 한 줄 처리가 되도록 밀어주는 것까지가 특별한 지문이 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하는 작업이 되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우리 표가 끝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